유리마다 똑같은 표면을 갖고 있지 않아요. 똑같이 성형한 것 같은데 결과물을 보면 어떨 때는 예쁘게 나오고 어떨 때는 밉게 나와요. 오징어 된 거예요. 오징어. 휘잖아요. 오징어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예요. 일단은 이제 벤츠 차량은 핀이 비교적 이제 정비성을 고려해서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 뜯을 때 아마도 핀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것 같고요. 직각으로 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핀 모양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 가운데를 빼서 핀을 두 개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아내줘야 얘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테두리부터 빼려고 하면은 얘가 휘어지는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게 생겼네요. 자, 지금 저도 이거 처음 뜯었는데요. 얘를 좌측,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이 핀을 얘가 움직이죠.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어요. 얘를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어서 여기서 제낀 다음에 얘를 좌측으로 밀어서 대고 끼우면 되는 거예요. 끼우고 얘를 조립할 때는 체결하면 되는 거죠. 누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힘으로 잡아 당기지 마시고 여기 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이제 성형을 하기 전에 이제 안쪽에 그 세팅을 마스킹 작업을 좀 해놓고 나가서 성형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블랙박스 배선 싸주고 그다음에 백등 스위치를 따로 분리를 해놓고 얘는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저는 그 극세사 두 장을 놓고 그다음에 얘는 결이 좀 넓잖아요. 청소할 때는 촘촘한 어떤 그런 청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청소할 때는 이렇게 좀 촘촘한 극세사. 이 재질을 3쿼터라고 얘기하죠. 3쿼터 재질 극세사로 마감을 해줄 거고 실제 그 유리를 닦고 또 헤라를 닦고 할 때는 이 와플 극세사를 쓸 겁니다. 제가 설명을 아무리 매번 열심히 부지런히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른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리를 아시면 되는 거고요. 응용은 여러분께서 응용을 하시는 겁니다. 유리마다 똑같은 표면을 갖고 있지 않아요. 똑같이 성형한 것 같은데 결과물을 보면 어떨 때는 예쁘게 나오고 어떨 때는 밉게 나와요. 밉게 나오는 거는 오글오글한 거 있죠. 오징어 된 거예요. 오징어가 이렇게 휘잖아요. 오징어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예요. 모든 결과물은 최대한 오징어가 되지 않고 쫙 평탄한 면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유리의 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리면의 청소 상태를 이해하셔야 되고 유리면의 유막, 발수 정도를 파악해 주시고 최대한 비슷한 조건으로 시작을 한다면 10번 성형하면 8번, 9번은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게 원리입니다. 항상 생각하시고 성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면을 보니까 새 차예요, 새 차. 새 차인데 까실까실합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오돌도돌하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필름을 대면은 유리에 밀착되는 밀착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구웠을 때 깨끗한 유리는 주저앉아 버리는데 얘는 까실까실하면은 필름하고 유리하고 살짝 떠 있어요, 주변이. 그래서 옆에 거를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게 나와요. 자, 이거를 청소하는데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요거는 저 핸디 스크래퍼. 요 날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 날을 팔아요. 요 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빼는 방법을 몰라갖고서는 반품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방법 모르면 이게 잘 못 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어서 올리는 건데 얘가 이게 핀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안 빠진대요. 근데 핀을 제거를 해야지. 이렇게. 새거니까. 예, 제거를 해야지 나오지. 이렇게. 이렇게 날이 하나씩 돼 있고, 얘 보면은 핸드 스크래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덴마크製칼이고요. 이날 보면은 굉장히 유연하고 얇습니다. 그리고 재질이 스테인레스가 상당 부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100% 스테인레스가 아니에요. 얘가 100% 스테인레스면은 굉장히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레스 재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유리의 기스를 현격하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날이 지금 한 번 쓰니까 이게 녹이 슬어요. 주철하고 스테인레스하고 같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버려야 돼요. 칼 날 때문에 기스가 가는 게 아니고 요 녹슨 것 때문에 기스가 갈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쓰고 버립시다. 예.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꼈죠. 자, 요게 여기로 가게 끼우시면 조립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유리가 곡면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한쪽 가운데 쪽만 힘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칼을 쓸 때는 전체가 닿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칼날이 차체에 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신경 써서 잡아주고요. 다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점박이의 바깥쪽까지 밀어줘야 돼요. 한 3cm까지. 성형을 여기서 하니까. 이거 다시 한번 쓰시려면 바로 빼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발로 말리지 않으면 녹이 슬어요. 끼워놓으면은. 자, 빼놓고 한 번 더 쓰기 위해서 빼놓고 유리도 한번 이렇게 핸드 스크래퍼로 맨 마지막 유리 전면 유리 후면 측면을 케어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깨끗한 상태가 됐고요. 제 물을 살짝 뿌렸고요. 유리 표면과 얘가 어느 정도 밀착도를 갖고 있는지 살짝 느낌만 싹 봅니다. 그랬더니 대보니까 살짝 달라붙어야 이걸 칠하는 겁니다. 달라붙지도 않는데 비누칠을 무조건 하는 거는 되게 웃겨요.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세요? 오징어 됩니다. 오징어 필름 성형하면은. 그래서 느낌이 살짝 달라붙으니까 얘는 비누를 많이 하지 말아라. 살짝만 올려주습니다. 일정한 양으로 살짝 해줘라. 똑같이 돋보되게. 야, 옆에서 봤을 때 양이 비슷하네요. 요 조건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돼요. 요게 그 성형의 스타트입니다. 차 들어오면은 유리 걸레로 한번 닦고 필름 딱 얹어서 꼽는 게 스타트가 아니라 요 상태가 스타트가 돼야 항상 똑같은 성형의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생물이고요. 물만 도포할 수 있는 스펀지를 따로 씁니다. 비누가 묻은 스펀지와 물만 묻히는 스펀지를 같이 쓰는 거는 저는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다 대충 하는 거. 네, 뭐든지 대충 하는 거. 똑같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습관화가 돼야 되고 몸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필름은 그 재단 다이 위에서 가재단을 했어요. 유리에 원래 테두리 이 점박이가 있죠. 도트 점박이보다 한 1cm 정도 사면을 다 키워서 재단을 했습니다. 일단 손으로 재단을 했고요. 자, 이렇게 컴퓨터 재단이 아닌 손으로 가재단을 해서 얹는 경우에 항상 습관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자, 이 테두리, 이 모서리는 항상 지금 이렇게 완만한 곡을 갖고 있는 차는 상관이 없지만 곡이 많은 유리가 들어오면은 이 라인, 모서리 라인을 이렇게 아로지게 커팅을 해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습니다. 사이드까지 수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를 직각으로 잘라줘야 돼요. 맨 끝까지 성형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나오겠죠. 얘를 아로지게 하면 성형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의 곡이 전면 유리든 후면 유리든 마찬가지예요. 테두리의 곡이 많으면 여기가 이만큼 올라오는데 이만큼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컴퓨터 재단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여기가 심하게 타는 현상이 생깁니다. 최대한 이 성형할 수 있는 이 사이드의 공간을 확보해줘라. 사이드부터 수축을 해줘야, 사이드에서 당겨줘야 여기서 이 집중적으로 굴곡이 있는 이 부분에 어떤 곡면을 더 완화시키고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차들, 고기 많은 차들의 경우 컴퓨터 재단을 제가 권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가재단으로 이렇게 넓게 잘라서 붙이고서는 안에 불 집어넣고선 그냥 커팅해서 시공하는 게 정확합니다. 컴퓨터 재단을 해갖고선 빨리 하겠다. 예, 그거 시공해갖고선 여기 다 타고 또 모양도 이쁘게 안 나온 걸 갖고서 억지로 스키징 해갖고서 미는 것보다는 필름 얹어놓고서 커팅하는 시간이 훨씬 더 시간이 절감이 되고 시공하시는데 굉장히 쉬운 상황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 디테일한 설정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원리를 이해하고. 예. 불을 갖다 대면은 얘는 그냥 수축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 세팅을 왜 하느냐. 필름이 안 움직이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도 안 움직이고 여기도 안 움직이게, 여기도 비누칠을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를 비누칠 왜 합니까? 여기 하지 말아보세요, 한번.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항상 여기가 비누칠을 습관적으로 해요. 얼마나 그 힘듭니까? 반복적인 그 액션들이. 여기는 비누칠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갑을 끼니까 또 오해를 하셔서. 제가 이거 테두리 이렇게 잡고 하면서 손이 뜨거워서 장갑을 끼는 겁니다. 왜 장갑 끼냐? 손 대지 말라니까. 손이 타도 제가 장갑을 벗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스타트는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 바빠도. 여기를 지금 이 스타트를 천천히 해줘야 이 친구가 놀라지 않아요. 점점 속도를 빨리 하는 거죠. 유리나 필름이나 열을 처음 받잖아요.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따뜻해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천천히 가잖아요. 열을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빨리 가도 돼. 한쪽을 다 굽는데 한쪽을 다 굽지 않고 반만 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고기 많지 않기 때문에 한쪽을 다 굽었어요. 근데 다 군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남겨졌죠. 여기는 성형을 안 하고 이렇게 남겨졌죠. 여기서부터 성형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다 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여기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부터 할게요. 자, 여기도 이런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가운데는요, 정말 양쪽에서 당겨주고, 이쪽에서 당겨주고, 저쪽에서 당겨주고, 균일한 텐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잡아줘야 정확하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정확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익히셔야 돼요. 이걸 뭐 어떻게 말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 왼손이 지금 이 대각선으로 당기고 있는 겁니다. 얘가 자꾸 빨려 들어가면은요, 아까 뭐가 생긴다? 말린다. 말리지 않으려면은 얘를 펴주세요. 과도하게 수축을 하시는 분들은 얘를 당겨서 여기가 과도하게 수축될 것을 예상하고 하고서 과도하게 수축이 됐어. 그럼 얘 풀어주라는 얘기죠. 자, 얘가 제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잡아주기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형을 마쳤어요. 그리고 굳이 요만한 것들을 손으로 잡아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잡아줘봤자 얘가 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말림 현상은 이 내 모서리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필름이 커팅됐고 여기에 필름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구면은 얘가 딸려갑니다. 딸려가서 여기가 필요 이상으로 수축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필름은 지금 슈어 X 필름인데 옵틱이나 로데, 선셋, 레이니블루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 면, 유리면과 필름면의 휘어짐, 아로진 면을 똑같이 해주는 세팅과 성형을 해주시면은 필름은 절대로 말리지 않습니다. 창문 유리창에다가 필름을 딱 붙였어. 얘가 이렇게 말립니까? 안 말리죠. 절대로 안 말리죠. R값이 똑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오해를 여러분들 푸셨으면 좋겠고, 말린다는 표현을 적용한다면은 그러면 희석비를 낮추거나 아니면 얘를 조금 들고 보세요. 그러면 아마 말린다는 현상에 대한 해결 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성형을 마쳤고요. 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